질병의 99%는 혈액과 혈관에서 시작된다. 두통, 어깨 결림, 냉증, 고혈압, 변비, 거친 피부 등 몸의 온갖 증상은 혈액순환만 좋아져도 개선될 수 있다. 그렇다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안녕하세요. 채꿈남입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냉증, 결림, 통증, 피로 등 온갖 증상이 나타납니다. 게다가 여성 특유의 월경전 증후군이나 여드름, 건조증 등의 피부 트러블도 혈류와 큰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모세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혈관이 20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60대가 되면 무려 40%나 소멸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 결과 손발이 차갑고 피부가 칙칙해지고 머리카락이 푸석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장기관이 자주 고장을 일으키는 것 역시 모세혈관의 소멸로 우리 몸이 말단까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모세혈관의 혈류를 증가시키면 많은 병을 개선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쁜 피가 내 몸을 망친다입니다. 지은이는 이시하라 니나, 출판사는 샘앤파커스입니다. 저자는 의대생 시절부터 의사인 아버지와 함께 자연요법을 사용하는 여러 나라의 병원을 견학하며 자연의학의 기초를 닦았다고 하는데요. 테이쿄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현재는 이시하라 클리닉에서 한약 처방을 중심으로 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모세혈관은 다시 되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혈액, 혈류 타입에 맞게 식사법, 운동법, 생활습관을 바꾸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누구나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책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혈관 나이를 젊게 되돌리는 4가지 핵심 포인트. 1.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춥지 않게 생활한다. 체온이 1도씩 내려가면 대사가 12%나 떨어진다고 한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류가 정체되고 혈류의 정체는 곧 혈관의 노화로 이어진다. 평상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2. 혈류를 증가시키는 음식을 먹는다. 과식은 몸속 노폐물을 증가시키고 배설 기능을 떨어지게 해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배가 터질 것처럼 많이 먹지 말고 조금 덜 먹었나 싶게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생강, 양파와 같이 혈류를 증가시키는 식품을 적극적으로 찾아 먹으면 혈관을 젊게 되돌릴 수 있다. 3. 몸을 자주 주무르거나 누른다. 혈류가 좋아지는 혈자리가 따로 있다. 이곳을 자주 누르거나 주무르면 정체된 혈액이 정상적으로 잘 순환하게 된다. 평소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은 가급적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4. 몸과 마음의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 데 집중한다. 스트레스도 혈류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평상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풀지 못하고 쌓아두고 사는 사람은 혈액순환도 좋을 수가 없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몸과 마음의 생기를 되찾아야 한다. 그러면 혈류가 안정되고 혈관도 젊어진다. 혈관의 노화는 20대부터 시작된다. 나이를 먹으면 혈관도 노화된다. 특히 모세혈관은 매우 가늘기 때문에 노화가 진행되면 그대로 소멸된다고 알려져 있다. 모세혈관이 소멸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몸 구석구석에 산소나 영양분이 전달되지 않아 기미나 주름 등의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 또한 몸이 차고 여기저기가 결리고 쑤시는 등 온갖 증상에 시달리게 된다. 저는 아직 젊어서 노화랑 상관없는데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세혈관의 노화는 20대부터 시작되어 60에서 70대가 되면 무려 40%가 사라진다고 한다. 그러니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젊었을 때부터 혈관 건강에 신경 쓰고 노화에 대비하자. 모세혈관의 노화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혈액의 양을 늘리고 탁해진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개선해서 혈류를 좋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흔히 혈액 상태를 맑거나 탁하다고 하는데 탁한 혈액은 끈적끈적한 혈액, 거칠거칠한 혈액, 찐득찐득한 혈액으로 나눌 수 있다. 액체 성분인 혈장과 고체 성분인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상태에 따라 나뉘는 것이다. 한 번에 꼭 한 가지 상태만 오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상태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자. 혈류의 4가지 유형. 끈적끈적한 혈액. 백혈구가 엉겨붙어 혈관을 막히게 한다. 백혈구의 점착성이 높아져서 백혈구끼리 엉겨붙은 상태다. 당연히 혈액의 흐름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과로, 수면 부족, 스트레스 등의 영향으로 활성산소가 늘어나서 발생하는 경우로 주로 바쁜 직장인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해법. 편안하게 쉰다. 잠을 충분히 잔다. 항산화 식품을 적극적으로 먹는다. 거칠거칠한 혈액. 혈소판이 엉겨붙어 뭉쳐 있다. 혈소판이 엉겨붙어 뭉친 상태다. 알코올이나 당질의 과도한 섭취가 주된 원인. 이 유형인 사람은 뇌경색이나 뇌색전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혈중 지방 수치가 높은 사람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해법. 맥주나 칵테일 등 당질이 높은 술을 삼간다. 폭음이나 폭식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 찐득찐득한 혈액. 혈액이 당분이나 지방분으로 찐득거린다. 당분이나 지방, 알코올 등의 지나친 섭취로 혈장의 점도가 높아져 찐득찐득해진 상태. 동시에 적혈구가 변질되고 적혈구끼리 엉겨붙어 뭉친 상태다. 당뇨병 환자에게 많이 보인다. 해법. 단 과자나 탄수화물을 피한다. 스낵이나 튀김 등 지방질이 많은 음식을 삼간다. 적절하게 유산소 운동을 하는 습관을 만든다. 깨끗하고 맑은 혈액. 이상적인 상태의 건강한 혈액. 이름 그대로 혈액이 맑고 원활하게 순환하는 이상적인 상태. 혈압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이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수치도 기준치 내에서 안정되어 있다. 해법.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지켜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이 책의 방법을 참고로 해서 혈류를 더욱 안정시키고 노화를 예방한다. 온몸의 혈관 중 99%는 모세혈관. 모세혈관은 안찌름이 0.01mm 정도라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지만 모든 모세혈관을 이어붙이면 약 9만 km로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길이가 된다. 면적으로 따지면 몸속에서 가장 넓은 장기인 셈이다. 이처럼 전신에 넓게 펼쳐져 있는 만큼 인간의 생명 활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현대의학에서는 동맥이나 정맥보다 모세혈관을 주목하고 있다. 모세혈관의 기능이 나빠지면 냉증이나 통증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소위 생활습관병, 즉 안 좋은 생활습관 때문에 생기는 질병인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까지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기, 혈, 수를 바로잡아야 각종 증상이 가라앉는다. 동양의학에서는 사람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요소를 기, 혈, 수의 3가지로 나타낸다. 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에너지를, 혈은 혈액과 영양소를, 수는 수분과 림프액 등 혈액 이외의 모든 체액을 가리킨다. 수는 몸 전체에 윤기를 주면서 동시에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도 한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혈은 단순히 혈액만이 아니라 혈액 속에 포함된 영양소도 함께 가리킨다. 영양소인 혈이 부족하면 온몸의 영양분이 골고루 퍼지지 않으므로 빈혈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간혹 현기증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다. 한편 혈 때문에 생명 에너지가 부족해져 기가 저하되기도 한다. 이처럼 기, 혈, 수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너무 많거나 너무 적어도 안 된다. 3가지가 균형이 맞아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단순히 혈액이나 혈관 문제를 개선하는 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몸의 균형을 파악한 다음 기, 혈, 수 중에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정체된 부분을 풀어주어야 한다.
기, 부족하면 피로, 우울, 초조함 등이 나타난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생명 에너지를 말한다. 호흡, 소화, 흡수, 신경계의 기능 상태도 기가 담당한다. 기가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지며 기의 흐름이 정체되면 쉽게 초조해지는 특징이 있다. 혈, 정체되면 여기저기 아프고 결리는 증상이 나타난다. 온몸을 순환하는 혈액 및 혈액에 포함된 영양소, 그리고 혈관의 전반적인 작용을 가리킨다. 혈이 부족하면 혈액과 체액이 부족해지고 일어설 때 어지러움을 느끼기도 한다. 혈이 정체되면 두통이나 생리통, 어깨 결림, 요통 등이 나타난다. 수, 순환이 안 되면 체내에 열이 쌓이고 피부에 윤기가 없어진다. 몸속에 있는 혈액 이외의 수분을 가리킨다. 수분은 몸에 윤기를 주고 몸속을 순환하면서 체온을 조절한다. 수가 부족하면 체내에 열이 쌓여 화끈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며 수의 순환이 정체되면 잘 붓는다. 손끝 발끝까지 온몸을 따뜻하게. 여성에게 많은 냉증은 혈류를 나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므로 몸을 따뜻하게 해서 혈류를 개선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특히 차가워지기 쉬운 곳을 중심으로 그 부위를 따뜻하게 하는 방법과 냉증 예방법을 소개한다. 평상시 체온 36.5도씨 이상을 목표로 해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생활을 시작해보자. 끓인 물을 매일 천천히 마신다. 효과 1. 차가워진 위장이 따뜻해지고 내장기관의 혈류가 좋아진다. 2. 내장기관의 온도가 올라가면 대사가 활발해지고 살이 쉽게 빠진다. 3. 장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변비가 해소된다. 내장기관이 따뜻해지면 지방이 잘 연소되는 체질로 바뀐다. 시간도 돈도 그다지 큰 노력도 들지 않고 간단하게 건강해지는 방법이 따뜻한 물 건강법이다. 그냥 맹물만 데워서 마시면 된다. 위장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건강과 미용에 좋은 영향을 준다. 우리는 손과 발처럼 몸의 표면이 차가워지는 것을 걱정하지만 사실 위장 등의 내장기관도 차가워지기 쉬운 부분 중 하나다. 몸속이 차서 위장의 혈류가 나빠지면 소화불량, 변비 등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피부가 거칠어지고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지는 경우도 있다. 따뜻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 위장을 따뜻하게 하면 이런 증상이 개선된다. 한 가지 팁을 알려주자면 따뜻한 물에 시나몬 같은 향신료를 첨가하면 혈액순환이 더욱 촉진되어 효과적이다. 따뜻한 물을 올바르게 마시는 방법 1. 주전자에 물을 넣고 끓인다. 2. 팔팔 끓었다면 약불로 줄이고 그대로 15분 동안 둔 뒤 불을 끈다. 3. 그대로 놔두어 50도씨 정도까지 식힌 후에 천천히 마신다. 차가운 물을 섞어서 식히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식혀야 한다. 마시는 양은 하루에 700에서 800ml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은 평균적으로 700에서 800ml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수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좋지 않으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기준이며 이보다 적게 마셔도 상관없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자주 마시는 것이 이상적이다. 한꺼번에 500ml를 마시지 말고 비슷한 양이면 한 잔씩 3번에 나누어 마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조금씩 자주 마시라는 의미다. 아무리 애써도 물 마시는 게 괴로운 사람은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것을 목표로 삼아도 충분하다. 그리고 물을 마실 때는 단숨에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한 잔을 10분에 걸쳐 천천히 마신다. 식전이든 식후든 언제 마셔도 상관없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배를 따뜻하게 감싼다. 효과 1. 복대를 착용하면 코르셋을 입은 효과가 있어서 복근이나 등 근육 강화에 도움을 준다. 대사가 활발해진다. 2. 신장과 방광이 따뜻해져서 붓기가 해소된다. 3. 배변이 좋아져서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 배를 감싸기만 해도 각종 증상이 개선된다. 복부에는 위와 장 외에도 수분 대사를 담당하는 신장 등의 장기가 모여 있다. 따라서 복대로 배를 따뜻하게 하면 이런 장기의 기능이 활발해져서 냉증이 개선되고 붓기가 빠진다. 변비가 사라지면서 피부결도 좋아진다.
맨살에 직접 입고 폭이 넓은 복대를 고른다. 복대는 속옷 위가 아니라 맨살에 직접 닿는 편이 잘 흘러내리지 않아서 보온 효과가 높아진다. 또한 위와 신장이 확실히 덮이도록 가슴 아래부터 엉덩이까지 덮이는 폭이 넓은 타입을 고르자. 몸을 늘 따뜻하게 하는 방법. 네일을 입는다. 복대를 하고 그 위에 네일을 한 겹 껴입으면 보온 효과가 높아진다. 일부 기능성 네일은 보온 효과가 뛰어나도 통기성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피부가 예민한 사람은 순면 재질의 네일을 고르자. 목에 항상 스카프를 두른다. 배와 마찬가지로 목도 차가워지기 쉬운 곳 중 하나다. 겨울에는 머플러를 함겨 두르기만 해도 온몸의 따뜻함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겨울철에 외출할 때는 반드시 머플러를 지참하자. 봄, 가을이나 에어컨이 세게 나오는 곳에서도 늘 가벼운 스카프를 둘러 목이 찬바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추운 곳에서는 무릎 담요를 덮는다.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냉난방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은 무릎 담요를 준비하자. 겨울철은 물론 여름철에도 지나치게 냉방을 세게 틀어놓은 공간에서는 무릎 담요를 덮어서 체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엉치뼈 위에 손난로를 붙인다. 효과 1. 내장기관과 연결되는 신경이 활발해져서 온몸의 혈류가 좋아진다. 2. 몸이 안쪽부터 따뜻해지므로 기초 체온이 올라가고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 게다가 요통, 어깨 결림, 권태감이 개선되고 살이 잘 빠지는 체질이 된다. 엉치뼈를 따뜻하게 하면 하반신의 고민이 해결된다. 엉치뼈는 골반의 중앙 부근에서 있으면서 척추의 가장 아랫부분과 이어지는 삼각형의 뼈다. 엉치뼈에는 8개의 구멍이 있고 그곳에서 내장기관으로 이어지는 신경이 나온다. 따라서 엉치뼈가 차가우면 그 신경들의 기능이 떨어져서 몸에 각종 증상이 생긴다. 엉치뼈를 따뜻하게 하면 내장기관으로 이어진 신경이 활발해짐과 동시에 엉덩이 주변 전체가 따뜻해져서 혈류가 증가한다. 하반신의 붓기, 어깨 결림, 권태감 등이 개선되는 등 유익한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요통에 즉효가 있다. 게다가 이 방법은 엉치뼈 부분이 덮이도록 속옷 위에 손난로를 붙이기만 하면 되므로 누구나 쉽게 해볼 수 있다. 손으로 1분 동안 눈을 덮는다. 효과 1. 눈 주변의 혈류가 좋아져서 다크서클이 개선된다. 2. 안구 건조의 예방과 개선에도 효과를 발휘한다. 3. 눈꺼풀의 붓기를 빼주어 눈이 선명해진다.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보면 눈과 눈 주변의 혈류가 정체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을 지나치게 오래 보면 눈이 피로해진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 구부정한 자세로 보는 것은 최악이다. 눈이 피로하면 눈 주변의 혈류가 나빠지고 눈꺼풀이 부을 뿐만 아니라 다크서클, 안구 건조증 등 다양한 증상이 생긴다. 양손으로 눈을 감싸기만 하면 되는 초간단 혈류 개선법. 눈의 피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눈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다. 손바닥을 서로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뒤 손바닥으로 눈 전체를 덮어서 눈 두덩이를 따뜻하게 한다. 눈이 피로하게 느껴질 때 해주면 효과적이다. 자주 해도 좋다. 특히 취침 전에 눈을 따뜻하게 하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으므로 추천한다. 뜨거운 수건을 목과 어깨에 댄다. 효과 1. 목과 어깨의 혈류가 좋아져서 통증이나 뻐근함이 완화된다. 2. 자율신경이 조절되어 푹 잘 수 있다. 3. 근육의 긴장이 풀려서 몸도 마음도 편안해진다. 일상적으로 목과 어깨를 따뜻하게 하면 뻐근함이 풀린다. 만성적으로 목이나 어깨가 뭉쳐있고 뻐근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증상은 지압이나 마사지를 받으면 조금 호전된 듯 해도 며칠 안가 금세 본래대로 돌아가곤 한다. 이것은 오랜 시간 나쁜 자세로 있어서 부분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좋아진 탓이다. 나쁜 자세로 장시간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은 일상의 생활습관이 원인이므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문가의 시술을 받는다고 해서 증상이 쉽게 개선되지는 않는다. 그것보다 매일 환부를 따뜻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는 편이 더 효과적이다. 뜨거운 수건으로 목과 어깨를 자주 따뜻하게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 경직된 근육이 풀려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 자기 전에 하면 숙면을 돕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발가락 양말을 신는다.
효과 1. 발가락 끝까지 확실히 따뜻하게 해주므로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냉증을 줄여준다. 2. 발가락 사이의 땀을 양말이 흡수해 주어 발냄새를 예방한다. 3. 발가락을 많이 움직이면서 자주 스트레칭을 해주면 무지 외반증을 예방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발가락을 하나씩 감싸 냉증과 변형을 개선한다. 발가락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있기 때문에 혈액이 충분히 도달하지 못해서 쉽게 차가워진다. 발가락 양말을 신으면 발가락이 하나씩 따뜻해져서 냉증이 개선된다. 양말은 여름철에도 가급적 온종일 신고 있도록 하자. 또한 발가락 양말을 신으면 냉증이 개선되는 것 이외에도 기분 좋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 먼저 발가락을 하나씩 감싸면 각각의 발가락에 균등하게 힘이 들어가서 변형된 부위가 개선된다. 게다가 양말의 압력으로 혈류가 개선되어 붓기가 빠지고 발가락 사이에 땀이 흡수되어 발냄새도 예방된다. 양말의 소재나 형태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므로 신경 쓰이는 부분에 맞게 선택하자. 수욕 조격을 한다. 효과 1. 단기간에 몸 전체가 따뜻해지므로 냉증을 개선해주고 냉증에서 오는 관절통과 두통 등을 완화시킨다. 2. 아로마 향을 함께 사용하면 마음이 진정되고 편안해진다. 불면증인 사람에게 좋다. 손발을 따뜻하게 하면 전신이 따뜻해진다. 욕조에 들어갈 시간이 없어도 곧바로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싶을 때 효과적인 것이 수욕과 조욕이다. 손발을 따뜻하게 하면 온몸의 혈류가 좋아져서 몸 전체가 따끈따끈해진다. 옷을 입은 채로 할 수 있어서 환자나 노인도 손쉽게 할 수 있다. 몸 전체를 담그는 것보다 심장에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도 있다. 수욕과 조욕의 효과를 더욱 높이고 싶다면 찬물과 따뜻한 물을 양쪽에 준비해 놓고 교대로 담그는 방법을 추천한다. 40에서 42도씨의 따뜻한 물과 10에서 15도씨의 찬물에 교대로 담그면 냉온욕 효과가 있어 혈액순환이 더 원활해진다. 또한 따뜻한 물에 좋아하는 아로마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 중요한 것은 혈액과 혈관도 노화된다는 사실을 알고 잘 보살피고 가꾸는 일입니다. 특히 여성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 체온을 유지하고 냉증을 예방해야 합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순환이 정체되는데 그 때문에 몸이 더 차가워지면서 악순환에 빠집니다. 혈액이 깨끗해지고 순환이 잘 되면 노화의 시계는 그만큼 천천히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꿈이 이루어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